여러분, 오늘 이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솔직히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이미 기계설비 자격증 따신 분들. 이 영상 제목 보는 순간 속으로 이런 말부터 나왔을 거예요. 또 연장이야? 그럼 내가 딴 자격증은 뭐가 되는데? 왜 나는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잠 줄여가며 공부했는데 또 미뤄줘? 네, 그 감정 정말 정상입니다. 이 바닥에서 자격증 하나 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시설관리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야간 근무 끝나고 눈 비비면서 책 펴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아직 귀에 맴도는데 문제집 붙잡고 앉아 있었던 시간. 이거 따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도 기준은 맞춰야지. 그 마음으로 버텼는데 이제 와서 임시 자격을 또 연장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니 열 안 받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임시 자격자 편도 아니고 정부 편도 아닙니다. 이미 자격증 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현장 기준으로 이야기해보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공부 안 한 사람 봐준다, 자격증 무용론이다, 이렇게만 보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맞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슈 감정 싸움으로 가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시설관리인 전체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요즘 현장 돌아가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사람 없죠, 구인 안 되죠, 선임할 사람 없다고 난리죠. 그 와중에 만약 진짜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임시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들이 한 번에 다 빠진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다음날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 몸값 오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갈까요? 아니죠. 관리소는 제일 먼저 외주부터 돌립니다. 겸직 시도합니다. 형식적인 선임으로 버텨봅니다. 그리고 결국엔 인원 줄입니다. 설비 축소합니다. 관리 수준 낮아집니다. 그럼 그 부담은 누가 떠안을까? 자격증 있는 여러분입니다. 야간 더 서고 당직 더 늘고 민원 더 받고 사고 나면 책임 더 커집니다. 이게 현장이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그냥 연장 찬반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굴 봐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판이 한 번에 깨지느냐? 아니면 시간을 벌어서 정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법대로 했다가 현장이 마비되면 그 책임은 결국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격증 딴 이유가 이런 판에서 혼자 버티려고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기준 있는 시장에서 일하고 싶어서였잖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정부가 임시 자격을 못 자르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자격증 보유자에게 진짜로 손해만인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편하다고 피하면 결국 당하는 건 항상 현장입니다. 시설관리판 이야기, 오늘은 감정 말고 현실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이제 감정은 잠깐 내려놓고 현실 얘기 좀 해봅시다. 가정 하나만 해볼게요. 올해 4월 임시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예외 없이 전원 탈락. 연장 없음, 유예 없음. 그럼 그 다음날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격 기준 정상화, 제도 정비 완료. 근데 관리소 문 열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먼저 기계실부터 멈춥니다. 보일러, 냉동기, 공조 누가 봅니까? 지금도 자격증 가진 사람 모셔오겠다고 광고 내도 기계직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시 자격자까지 한 번에 빠져버리면 관리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외주 돌립니다. 겸직시킵니다. 형식적인 선임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은 항상 똑같습니다. 인원 줄이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 몸값이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업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한 명 더 쓰느니 외주 쓰는 게 싸다. 선임만 맞춰놓고 관리 수준은 최소로 가자. 결국 자격증 가진 사람들한테 일은 더 몰리고 책임은 더 커지고 대우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시설관리판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고 한 번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외주? 아닙니다. 임시 자격자? 아닙니다. 선임자, 자격증 가진 여러분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자격 없는 사람이 계속 일한다가 아니라 선임 공백, 관리 부실, 사고 리스크, 현장 붕괴.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터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냉정하게 봅시다. 임시 자격자들 대부분 어떤 연령대입니까? 50대, 60대입니다. 이분들 다 내보내면 그 자리에 30대, 40대 자격증 가진 인력이 대신 들어올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안 옵니다. 야간 근무, 교대 근무, 민원, 책임 구조. 이미 젊은 층은 이 바닥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가 자격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누가 실제로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법은 맞는데 현장에 안 받쳐준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연장입니다. 이건 누굴 봐주자는 게 아니라 판이 깨지는 걸 한번 막아보자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 솔직히 좀 불편할 겁니다. 특히 이미 기계설비 자격증 따신 분들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또 자격증 무용론이냐?
그래서 자격증 따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자격증은 중요합니다. 제도상 기준이고 최소한의 필터 역할은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로 현장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에서 다들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기계실 들어가면 뭘 먼저 봐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는 사람. 반대로 자격증은 없어도 냉동기 소리만 듣고 이거 베어링 쪽이네 바로 짚어내는 사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자격증이 뭐가 필요하냐? 아니죠. 자격증은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바닥은 계속 싸움만 납니다. 지금 자격증 보유자들 분노의 핵심도 사실 이겁니다. 우리는 노력했다, 기준을 맞췄다, 근데 왜 또 밀어주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당장 현장을 맡길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만 보고 판을 정리할 거냐, 아니면 현장이 무너지지 않게 시간을 벌 거냐. 지금은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격증 보유자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임시 자격이 연장되면 우리 입지가 약해진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판이 급하게 정리되면 관리소는 자격증 가진 사람을 더 비싸게 쓰는 게 아니라 덜 쓰는 방향으로 갑니다. 외주, 겸직, 형식, 선임. 그 결과는 뭐냐면 자격증의 가치 자체가 떨어집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이름만 필요하네?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건 임시 자격 연장이 아니라 자격증이 종이로 취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피해보는 건 임시 자격자도 자격증 보유자도 둘 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격증이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 거냐는 겁니다. 형식적인 선임용 종이가 될지 아니면 현장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기준이 될지. 이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정부는 왜 연장이라는 용목을 선택을 했을까요? 자, 여기서 한번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이 문제를 몰라서 질질 끈 걸까요? 아닙니다. 임시자격 제도가 언젠가는 정리돼야 한다는 거 국토부도 알고 현장도 알고 자격증 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강행이 아니라 연장 검토라는 카드를 꺼낸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자르면 감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 4월에 임시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자격을 예외 없이 다 정리해버리면 정부가 바로 마주하게 되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량 실직입니다. 이 바닥 특성상 50대, 60대 인력이 한꺼번에 시장에서 밀려나면 재취업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복지 문제가 아니라 정책 리스크입니다. 둘째, 선임 대란입니다. 관리자 선임 안 되면 건물은법 위반 상태가 됩니다. 그럼 지자체 민원 폭증하고 행정은 마비됩니다. 셋째, 관리 공백입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설비는 그대로죠. 고장, 사고, 민원 다 터지기 시작합니다. 넷째, 사고 책임 문제입니다. 사고 한번 터지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 결국 정부로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연장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연장이 무기한 봐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논의되는 방향은 대략 이런 그림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준다. 그 안에 정리할 사람은 정리한다. 정규 전환 가능한 인력은 유도한다. 실무 능력도 함께 보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자르지 말고 준비할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이걸 특혜라고만 보면 문제가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만약 정부가 여론 눈치만 보고 원칙대로 다 정리. 이렇게 갔으면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요?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책을 만들었냐? 현장 생각은 안 하냐? 사고 나면 책임질 거냐? 결국 욕은 똑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욕먹을 걸 알면서도 연장을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은 정리보다 관리가 먼저다. 이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틀렸다고 단정 짓기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 연장이 영원할 거라 믿는 사람 현장에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도 이번이 마지막 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중요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져야 할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을 겁니다. 여전히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도 현실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래도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격증 딴 사람들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 절대 헛된 거 아닙니다. 임시 자격으로 버텨온 사람들 현장을 지켜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시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둘을 갈라서 싸움 붙여놓은 구조입니다. 댓글창에서 공부 안 한 사람 봐주네, 현장도 모르면서 종이만 믿네. 이렇게 싸워봐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만든 사람은 우리 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이득 보는 쪽은 시설관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소는 사람 싸우는 동안 외주로 빠지고 업주는 인건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사고 나면 책임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누가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이 판을 어떻게 정리해야 우리 모두가 덜 다치느냐. 이 질문입니다. 자격증 가진 분들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자격증만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격증 실무 경험이 제대로 평가받는 판을 원합니까? 임시 자격으로 일해온 분들께도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대로 계속 불안한 상태로 버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정리의 기준이 생기는 게 나은지. 이건 정부가 대신 답해줄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설워크는 이걸 영상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댓글 싸움 말고 욕설 말고 감정 배출 말고 각자의 현장 이야기, 각자의 입장, 각자의 대안을 글로 한번 제대로 풀어보는 공간. 그게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입니다. 나는 자격증 있는데 이런 점이 억울하다. 임시 자격자로 일하면서 느낀 현실. 이 제도 이렇게 바뀌면 낫겠다. 우리 현장은 이렇게 운영된다. 이런 글들 댓글로 쓰기엔 길고 유튜브에 남기기엔 아까운 이야기들 아닙니까? 시설워크 카페에는 조회수 경쟁도 없고 정답 정해진 답도 없습니다. 대신 이 바닥 오래 버틴 사람들이 서로 말 끊지 않고 읽어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모이면 그게 곧 현장의 여론이 됩니다. 정부 발표보다 빠르고 기사보다 정확한 진짜 시설관리판 목소리가 됩니다. 이 영상 보고 속에 남은 말이 있다면, 화가 남아있다면, 억울함이 있다면 댓글에 한 줄로 끝내지 말고 시설워크 카페에 글 하나 써보세요. 길어도 됩니다. 정리 안 돼도 됩니다. 맞춤법 틀려도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문제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끝내지 맙시다. 시설관리판을 어떻게든 다음 단계로 넘기기 위한 이야기로 만들어 봅시다. 그 시작을 시설워크에서 같이 합시다.